남편분이 성향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완벽하게 하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집안일을 할 때도 그런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서 뭔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가족들이 다 맞춰주기를 바라는,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런 남편분의 성향에 대해서 토를 달고 마음이 많이 반응을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 있고, 뭐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이나 일상이 다 마음의 일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계획적인 성향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정해놓은 것이 많은 성향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딱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대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그만큼 화가 나겠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사실 정해놓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화가 날 일이 많다라는 것도 되기도 해요. 뭔가 불만족스러워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이래요. 근데 수학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이러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건 특히 일상에서 어떤 일상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 계속 변화가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계속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집안 네.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 달라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계획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값을 낼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화가 많이 나요. 내가 정해놓은 것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게 정해놓을 수는 있죠. 정해놓을 수는 있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그 이제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한다면 또 그나마 괜찮아요. 그쵸? 괜찮은데, 그런 융통성이 별로 없다면 사실은 본인이 좀 많이 힘들 수는 있죠.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사람이 뭔가 정해놓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야 될 그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버사님도 이번에 이제 집안일을 하시는 것은 고맙고 좋은 건데,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많으니까,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이제 가족들이 함께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뭔가 정해놓은 건 그 사람이에요. 나도 내가 그 사람이 정해놓은 것을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본인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 해야 된다라고, 그걸 꼭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또 이제 도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수행하면서 예전에 비해 뭔가 스스로 정해놓은 것들이 이제 많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뭐든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건 이렇게 꼭 되어서야 돼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본다면. 수행에서조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행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지, 된다라고 하는 결과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됐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쉽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는데 화가 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항상 그런 이제 마음이 이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살님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곳이 따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사님이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내 잔이 이미 채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뭔가 거기다 따르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잔이 비어 있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예전에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뭐 그런 이제 화의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계획적인 성향이 있고 본인이 계획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도 일종의 탐심이거든요. 그죠? 그런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굳이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은 그건 지혜인 거죠. 굳이 그게 그렇게 트러블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거 꼭 이렇게 돼야 돼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면 엄청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물러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아니라도 괜찮은 거예요. 저렇게 되었어도 괜찮은 것이고, 보사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이제 화 없이 상대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정해놓은 것이 많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막 고집을 부리고 우기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수행을 하면서 많이 달라졌는데, 요즘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또 예전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의 그 의견을 막 고집하고 우길 때가 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막 강하지는 않지만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뭔가 그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번뇌가 막하게 커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족이 본인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예전 같으면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번씩 또 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 고집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알아차림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뭔가 이렇게 깨어나지 않고 좀 어정쩡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 어정쩡한 느낌이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성향에서 봤을 때, 성향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타고난 그런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예요. 타고난 성정이 좋아요. 부드럽고 화도 잘 안 내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너무 막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항상 침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마음 이렇게 좋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 우리가 타고난 성향이 이래라고 있을 때 그 타고난 성향이 사실 그런 좋은 쪽보다는 선법의 쪽보다는 번뇌 쪽의 성향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많잖아요. 그 고집이 세다거나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적인 성향이 있어. 나는 계획적이야 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수행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계획적인 성향일 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 어떤 일을 할 때 아니 그럼 어떤 중요한 일을 뭐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여행을 가더라도요. 무계획적인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계획적인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거 일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의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100% 항상 이게 좋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계획적인 성향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미 정해놓은 곳이 많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정해놓은 곳이 많다라고 하고 그 정해놓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탐심이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탐심이 강한 사람은 그만큼 또 진심, 화도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고난 성향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사실은 좀 뭐랄까 이런 번뇌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이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성향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타고난 성향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깜마인 거죠, 깜마. 이게 우리가 윤회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려고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대부분이. 아, 그래서 진짜 이게 윤회라는 것이 있긴 있구나. 내가 이 생에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저절로 나의 마음의 이 에너지,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과거의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과거의 어떤 조건에서 현재에 이렇게 드러나는 결과물인 것이, 그런 것들이. 근데 그렇다면, 이제 수행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런 성향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나는 이런 성향으로 죽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부분인 것이죠. 이게 만약에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쪽이라면 선법의 에너지가 강한 어떤 일에서는 항상 이제 바르게 보고 좋은 마음 메타의 성향이 이렇게 있고 뭐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이 성향 계속 개발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뭔가 이렇게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보살님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강하게 우기고 그걸 막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사실 모화가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상이 강한 거잖아요. 내가 옳아,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기 옳다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 그게 아상이에요. 그럼 모화가 강한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화가 강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강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겠지, 당연히. 강한 탐심이 일어나고. 탐심이 강하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심이 강한 거예요. 부모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 가족들이 따라오기를 많이 원했잖아요. 그 에너지가 강했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강하게 일어났죠. 탐진치가 거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타고난 성향이, 탐심의 성향, 진심의 성향, 치심의 성향도 강하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아니, 옳은 게 옳은 거지. 왜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수행을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보게 된 거잖아요. 내가 옳아. 이게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 법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모화, 어리석음이구나. 이 모화가 강하니까 탐심도 강하고 진심도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수행자 입장에서 이걸 계속 고집해야 될까요? 이걸 계속 개발시키는 거 맞나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성향, 이 성향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방향성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여기서 일어난 번뇌 에너지를 계속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약하게 해 가는 그 방향이 맞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감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가 죽을 때는 이런 성향이 없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진 것은 없어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어요.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타고난 성향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맞아요. 수행을 해보면 좀 거친 번뇌들은 쉽게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그 타고난 성향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개발이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수행을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지혜가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확 달라지진 않거든요. 어떨 때는 참 내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분명히. 수행을 하면 느낄 때가 있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뭐야, 다시 돌아왔네? 이렇게 느꼈을 때가 있어요. 또 보면, 또 바뀌었네? 라고 또 마음이 좋아졌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뭐야, 또 다시 돌아왔네? 또 돌아감이 타물인가?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나무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의 가지치기는 돼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가지치기가 되는데 어느 정도 가지치기가 되고 나면은 많이 바뀐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다시 삐죽삐죽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방심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좋아졌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방심을 해요. 그래서 또 삐죽삐죽 나오는 거예요. 또 장가지들이 다시 또 막 일어나는 또 막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좋아졌네 이러면 또 한동안 괜찮아요. 또 막 장가지들 삐죽삐죽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어느 순간에 이 뿌리도 못 피는 날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못 피려면 굉장히 마음의 힘, 특히 지혜의 힘이 좋아야 돼. 이게 쉽지가 않죠. 그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근데 수행자들이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번뇌하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번뇌랑 싸우는 게 아니라 번뇌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알아야 돼요. 번뇌하고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지쳐요. 그죠? 근데 번뇌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예전에도 인터뷰하면서 그런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이제 번뇌를 세 단계로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친 번뇌가 있고,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생각 형태로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이런 번뇌는. 그러니까 거칠게 드러나는 번뇌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는 거 남들 알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남들은 몰라요. 내가 화가 났다는 거. 또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런 번뇌가 있어요. 그 다음 번뇌는 뭐냐면 아주 미세한 번뇌. 이게 잠재적 성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우리도 몰라요,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번뇌까지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미 이해했지만 그 이해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해야 된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타고난 성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바뀌는 건 어렵지만, 본인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건 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향의 그 밑에 어떤 번뇌들이 있는가를 알고 있다면, 그건 또 지혜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을 이미 이제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은, 수행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그죠? 예전에는 이거 무조건 내가 옳아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번뇌구나. 엄청난 큰 차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게 번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가족들하고 있을 때나 친구들하고 뭔가를 일을 같이 할 때 대화할 때
문득문득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걸 스스로 제어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번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그걸 지켜보고 또 그 번뇌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는 번뇌가 계속 번뇌를 키워갔고 지금은 사티와 지혜가 그 번뇌를 점점 조절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예. 근데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어정쩡하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 그건 어떤 말인지는 의미는 알겠어요. 때로는 뭔가 탁 터트리고 싶은 거, 내가 예전처럼 확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시원할 것 같은 거. 옛날 그랬어요. 싹 하고 나면 하든 뭐든 어쨌든 한바탕 하고 나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띠가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번뇌를 확 터트리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는 뭐 깝깝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답답한 마음을, 그 답답한 느낌을 또 대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돼요.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좀 멀리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친구에게서 너무 싫은 그런 부분이 나한테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해가 생기고, 그러고 나니까 친구를 향한 안 좋은 마음, 화가 다 사라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인데, 그런 거 하면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보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적인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사실 나에게 화를 일으키거나 탐심, 이런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그렇죠. 지금은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위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그 마음을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마음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것들 우리가 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탐진치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탐진치든 그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나 성질이 다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근본적인 그런 측면들은 몰랐고,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적인 부분만 봤으니, 그건 다 다르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같은 성질로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의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화의 마음이 저렇게 행동한다라는 걸 너무나 이제 많이 아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지만 사실은 이게 내 안에 들어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납이 되고, 공감도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 반면교사하게 되고, 법을 이해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많은 거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라는 관점보다는 법의 관점에서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적 이치로서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만큼 이 안에서 번뇌가 약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법의 관점에서, 마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나쁜 마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안 좋은 마음들이 훨씬 덜 일어나잖아요. 화가 맞아요. 나다가도 멈추게 되는 것이고, 좋은 생각, 억지로, 좋게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몇 달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몇 달가 일어나게 되는, 연민심이 일어나요. 화를 엄청 강하게 내는 사람은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고, 화를 내는 걸 보면서 내가 막 화가 났는데, 왜 저러지? 라고 막 화를 냈지만, 이제는 어때요? 되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연민심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화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집착하는 걸 보면 저렇게 집착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점이, 그게 곧 사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